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반복문까지 이제 학습을 했죠. 그 반복문까지 배운 이제 제어문이죠. 제어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익숙해지도록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 예제죠. 자, 실습 예제를 보면 148의 약수를 구하라 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현을 하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자바에 문법이나 명령문을 많이 한다고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게 아니죠. 구현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하고 구현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런 그 구현 방법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 이 문제 입장에서 알고리즘까지 다 한다는 거는 그 무리죠. 그렇죠. 그러면 알고리즘을 그러면 모르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못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랬죠.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을, 그렇죠. 구현 방법을 그 일반화 시켜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그런 구현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구현 그 방법을 이제 그 일반화 시켜서 정리한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고리즘 모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알고리즘이나 뭐 자료 구조 같은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죠. 그러나 당장 이런 그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못하고 안다고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문제를 잘 분석해 보면 어떻게 구현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스스로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알고 보면 그런 방법을 이런 그 지식 이런 지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자, 스스로 방법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실습 예제 1번을 보면 148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면 문제에 나오는 개념이나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그 알아야 되겠죠. 약수란 개념이 뭐냐? 여러분들 다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우는 내용이죠. 중학교 수학 시간에 약수라는 의미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죠. 예를 들어 뭐 4의 약수를 구하려면 4, 4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이 자연수는 4의 약수다 이거죠. 그렇죠? 뭐 제일 간단한 방법이 1부터 한번 나눠보면 되겠죠. 4를 1로 나누면 1하면 나눠 떨어지죠. 이런 모든 수를 다 나눠 떨어지죠. 이런 모든 수의 약수죠. 그 다음에 2로 한번 나눠보면 되죠. 4 나누기. 당연히 2도 나누어 떨어지죠. 3은 4를 나누지가 않죠. 나머지가 1이니까. 그렇죠? 4는 이제 자기 자신을 항상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죠? 4보다 큰 5는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하는데 어떤 수보다 큰 수는 의미가 없죠. 약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그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어떤 수 예를 들어 4를 정하면 4의 약수를 구하려고 하는 방법은 1에서 4 사이의 자연수로 4를 일일이 나눠보면 되겠죠.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그 수는 4의 약수가 된다 이거죠. 근데 4보다 큰 수는 나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분석해 보면 그렇죠. 1에서 4 사이의 자연수가 4로 나누었더니 확인해 보면 된다 이거죠. 근데 4보다 큰 수는 의미가 없죠. 이게 이제 분석한 결과다 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148이니까 구하려고 하는 거 148이니까 결국에는 1에서 148 사이의 수를 먼저 1부터 해서 증가시켜야 되겠죠. 1에서 자연수를 140까지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그렇죠. 각 순차적으로 증가시킨 값으로 148을 나눠본다 이거죠. 나누어서 나눠 떨어지면 그 수는 약수다라고 출력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수에서 어떤 수까지 일씩 증가시키는 방법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포문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i를 0이 아니고 이번 1부터 그렇죠. i가 148까지 일씩 증가시키니까 i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포문에서 요 반복 변수 i로 148을 나눴을 때 나누어진다는 의미는 그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0이면 요 반복 변수 i의 값, 요 값은 약수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문제나 대상을 잘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런 규칙성이 있으니까, 특징이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자바 그 명령문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는 게 중요하죠. 자, 보면 이제 실제 이제 구현한 예제죠. 우리 앞에 한 그 이제 구현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num이라는 변수에 구하고자 하는 수 148을 저장하고, 자, 그리고 폼은 돌면서 저 i가 1부터 148보다 적거나 같을 때 i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육행 if에서 자 num을 i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죠.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거죠. 0이면 말 그대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죠. i의 숫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i의 값을 출력해주면 i는 약수다 이거죠. 쭉 보면 그렇죠. 148의 약수는 1, 2, 4, 37, 74, 148이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실습 두 번째 예제죠. 보면 자, 이번에는 두수 150과 300의 공약수를 구하라 이죠. 공약수. 자, 앞에서도 한 것처럼 먼저 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분석할 때 항상 옆에 노트나 아니면 칠판에 여러분들 써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보면 자, 먼저 공약수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공약수의 뜻은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이죠. 우리 앞에 약수를 했죠. 약수는 한 개의 숫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148의 숫자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죠. 이 공약수는 앞에 공자가 공통이다 이거죠.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뭐 4와 6의 공약수는 자,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똑같이 1부터 쭉 두 수를 나눠 보면 되겠죠. 1은 둘 다 나누죠. 1은 약수다, 공약수다 이거죠. 2는 4도 나누고 6도 나누죠. 그러니까 공약수겠죠. 3은 4를 못 나누죠. 그러니까 3은 아니고 4는 6을 못 나누죠. 그렇죠. 5는 자, 5부터는 그 의미가 없죠. 왜냐, 4하고 6 중에 5는 4보다 크니까. 그렇죠. 어떤 큰 수로 어떤 적은 수를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분석함으로써 이제 해야 될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았다 이거죠. 이거 공약수니까 일단은 두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범위를 1부터 쭉 나누고 가는데 그 범위를 두 수 중 작은 수로 정하면 되겠죠. 작은 수로. 1하고 두 수 중 작은 수 4하고 6은 4겠죠. 1하고 4 사이의 자연수로 두 수를 나눈 후에 나머지가 두 수를 모두 나누면 두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 수는 공약수다 이거죠. 그 의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구현 방법은 1에서 두 수 중 작은 수까지 자연수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i를 1부터 해가지고 두 수 중 작은 수를 하나 정해가지고 i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그렇죠. 이번에는 포문에 그 조건식으로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를 구하면 되겠죠. 자, 보면 이제 이제 구현 소스죠. 보면 자, 두 수를 너밀, 150, 30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그리고 폼은 돌면서 자, int i는 1부터 두 수 중 적은 수, 너밀이 두 수 중에 적은 수죠.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if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자, 이런 식으로 논리 연산자를 쓴다. 논리 연산자는 좌측과 우측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죠. 그 말 그대로 좌측에 너미를 i로 나눴을 때도 0이고 너미를 i를 나눴을 때 나머지도 0일 때 이제 전체적으로 if문이 true니까 그때 요 발행의 실행문을 실행해서 i의 값을 출력해 준다 이거죠. 자, 자, 쭉 보시면 자, 이제 두 수를 둘 다 나누는 공약수죠. 150과 300의 공약수는 1, 2, 3, 5에서 쭉 이제 150까지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두 수 중 작은 수, 150보다 큰 수는 절대로 공약수가 될 수가 없죠. 두 수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그 문제를 구현하려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일단은 정해 놓고, 그걸 뭐 1 어떻게 2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단계로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노트나 아니면 칠판에 써놓고,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바의 여러 가지 문법을 이용해서 구현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앞으로 모든 자바 프로그래밍은 다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익숙해지면 굳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적어 놓고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머릿속에서 이제 자동으로 다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 놓고, 칠판이든 노트든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구현해 주면 훨씬 이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습의 이제 3번이죠. 3번은 보면 문제가, 자, 1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이번에는 홀수를 쭉 이제 더한다 그죠. 그럼 홀수를 더하면 이 홀수를 더한 이 합은 점점 커지겠죠. 근데 자꾸 이 홀수를 자꾸 더하면 언젠가는 1000 이상이 되게 하는 그때 홀수가 있다 이거죠. 최초로. 그렇죠? 그러면 그때 최초로 1000 이상이 되게 하는 그 합이 1에서 n까지의 홀수의 합이 1000 이상이 되게 하는 그때 n과 1에서 n까지의 홀수의 합을 한번 출력해 보라 이거죠. 그렇죠? 자, 비슷한 예제 우리 앞에서도 했죠. 그때는 자연수였죠. 지금은 홀수다 이죠. 홀수. 방법은 똑같겠죠. 방법은 자 보면 있죠. 1에서 홀수의 1부터 1은 홀수죠. 그러니까 이제 홀수를 이런 식으로 썸이라는 변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계속 저장한다 이제. 1부터 시작하니까 1을 먼저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요 이제 썸의 값이 1000 이상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이상인지 확인한다, 체크한다. 자, 1000 이상이면 말 그대로 이제 그때까지 더한 홀수하고 합을 출력해 주고, 아니면 다시 1에다가 그 다음 홀수는 3이겠죠. 3을 이제 정한 후에 또 이제 썸에다가 또 이제 기존엔 1에서 더하기 3에서 썸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썸의 값이 1000 이상이냐를 체크해서, 아니면 또 5를 더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더하다 보면 언젠가는 썸의 값이 100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반복 과정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홀수 n하고 썸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몇 번째 홀수를 더해야 이제 1000 이상이 될지를 모르죠. 모를 때는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while에서 true 해가지고 무한 루프를 계속 돌다가, 그렇죠, 어떤 조건식이 만족되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는 그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구현해 주고 있죠. 보면 자, num이 1부터 시작한다 이죠. 1, 3, 5 계속 이제 증가시키겠죠. 썸이 이제 그 홀수들의 합을 저장하는 변수죠. while true 해서, 자, 썸에 일단 num의 값을 저장시키는 거죠. num이 1이니까. 그렇죠? 썸이 1이겠죠. 그리고 if에서 썸이 1000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니죠. 그러니까 else로 가겠죠. 그리고 num에다가 요번에 2를 증가시키죠. 기존에 1이었으니까 2를 증가시키면 3이 되죠. 그러니까 2씩 증가시키면 1부터 2씩 증가시키면 1, 3, 5, 7, 9가 되겠죠. 계속 또 while문에 이제 처음으로 가가지고 또 쓰면은 이번에는 3이 저장되죠. 1 더하기 3. 그렇죠. 또 이제 구행의 if문을 체크하면 아니죠. else로 가니까 또 이번에는 5가 되겠죠. num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썸에는 언젠가는 100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참이니까 브레이크에서 무한 루프 탈출해서 15행에서 결과 출력해 주고 있죠. 그렇죠. 1에서 63 사이에 있는 홀수들의 합을 더하면 최초로 1024가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예제죠. 자, 보면, 자, 이번에는 자연수 143이 소수인지를 판별하라. 자, 문제를 또 분석을 해야죠. 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죠. 소수는 뭐냐?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수가 소수죠. 그렇죠. 그 예가 있죠. 자, 3의 그 3의 약수를 구하면 3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죠. 3의 약수 우리 앞에서 쭉 구하는 방법 했죠. 1에서 3 사이의 수로 나눠 보면,
그렇죠. 3의 약수는 1하고 3이죠. 그 1하고 자기 자신만이 3의 약수가 된다 이거죠. 4의 약수는 1, 2, 4죠. 그렇죠. 그리고 요 3하고 4에 대해서 3은 소수이나 4는 합성수다 이거죠. 3 같은 경우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 떨어지는데 4는 1과 자기 자신에 2도 4를 나누죠. 그래서 4는 소수가 아니고 3만 소수다 이거죠. 그렇죠. 자, 소수라는 의미는 자 이런 식으로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소수인데, 자 그러면 소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5는 그럼 소수냐? 5는 1에서 5 사이의 수로 한번 나눠보면 되겠죠. 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1은 약수고 2는 아니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 자기 자신을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5도 소수다 이거죠. 1하고 5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 떨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소수의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면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소수의 특징은 결국 약수의 개수가 2개죠, 2개. 그렇죠? 약수의 개수가 3개인데 소수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의 소수의 특징은 약수의 개수가 2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규칙성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면 자 구현 방법이 있죠. 보면 자 먼저 우리가 143이 소수인지를 아니까 먼저 말 그대로 소수의 특징은 약수의 개수가 2개니까 먼저 143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 가지고 143의 약수의 개수가 2개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143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 이거죠. 우리 약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죠. 그렇죠? 앞에 예제를 바탕으로 이제 뒤에 예제가 이제 구성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앞에 그 예제를 이용해서 143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수의 개수가 2개인지를 확인한다 이거죠. 2개이면 소수이고 아니면 합성수다 이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이제 소수로 구현해 주면 되겠죠. 자, 보면 자 num이란 변수에 143 저장하고 이제 이번에는 count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사용했죠. 이 count에 이제 약수의 개수를 저장한다 이죠. 그리고 이 count의 값이 2면 소수다 이거죠. 자, 이제 육행에서 폼은 돌면서 자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약수인지를 체크하죠. 143이 아까 우리 약수 구하는 방법 했죠. 1에서 num 143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 변수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num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약수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0인지를 체크하면서 약수이면 자 여기 보면 count라는 변수의 값을 일씩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럼 약수일 때마다 count의 값은 0이니까 약수일 때마다 일씩 계속 증가하니까 그렇죠. 이 count라는 변수의 값에는 결국에는 143이라는 수의 약수의 개수가 저장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폼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자 15행에서는 자 카운트가 2냐 카운트가 약수의 개수니까 카운트의 개수가 2면 소수다 이거죠. 아니면 합성수다 이거죠. 143의 경우는 약수의 개수가 4개니까 합성수다 이거죠. 합성수. 그렇죠. 요 num의 값을 여러분들이 뭐 5나 다른 숫자로 바꿔서 이제 실행을 하면 그 숫자가 이제 그 숫자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실습의 5번이죠. 보면 5번은 자연수 중에서 20번째 소수를 출력하라. 아까서 방금 앞에서 소수가 뭔지를 우리가 학습을 했죠. 소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고, 자, 근데 그 이제 자연수에서 소수의 개수는 무한계죠. 무한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연수에서 최초의 소수는 2죠. 2는 1하고 2로만 나눠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는 3이고 5고 7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소수는 1이고 두 번째는 3이고 세 번째는 5고 네 번째는 7인데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20번째 소수가 있겠죠. 그 20번째 소수가 되는 자연수가 뭔가 그걸 한번 알아보라 이거죠. 그렇죠. 자,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소수는 2죠. 그리고 3, 5, 7 이런 방식으로 자연수의 소수는 무한하죠. 따라서 20번째 소수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번에 20번째 소수를 찾는 게 중요하죠. 자, 한번 구현 방법이 있죠. 구현 방법은 먼저 말로 해보면, 그렇죠? 자연수 2부터죠. 이름 필요가 없으니까 2부터 해서 2가 소수인지를 먼저 판별을 하는 거죠. 자, 소수이면 자연수에서 몇 번째 소수인가를 이제 그 소수를 발견할 때마다 2, 3, 4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에 대해서 소수인지를 체크해 가지고 소수가 발견될 때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오도라는 변수에 발견될 때마다 요 소수의 그 순서를 기록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어떤 수에서는 오도 값이 20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오도 값을 체크해서 20일 때는 이제 종료를 해서 이제 오도 값이 20일 때 그때 소수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 과정으로 한다 이거죠. 보면 자, 자연수 2부터 소수인지를 판별한다 이거죠. 소수 판별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하는 방법은 각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수이면 이제 2가 소수다 이죠. 그 소수의 순서를 오도라는 변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2는 첫 번째 소수죠. 그러니까 오도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순서가 20이냐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체크해서 참이면 소수를 출력하는 종료를 하면 되고, 아니면 다시 1번 가정으로 가가지고 2니까 다음에 3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소수인지를 판별하고 난 다음에 소수이면 오도의 그 값을 또 증가시키면 되겠죠. 오도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오도의 값이 20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종료해서 그때 이제 그 20번째 소수를 출력해 주면 된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그 과정이죠. while true 해가지고 말 그대로 앞에서 말한 그 반복된 과정을 계속 한다 이죠. 언제까지? 여기 있죠. if에서 오도가 20이냐? 20이면 브레이크에서 종료를 한다 이거죠. 아니면 계속 이제 무한 루프를 돈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과정을 따르고 있죠. 자, 이제 포문에서 요 포문에서 먼저 num이 2니까 num이라는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죠. 다 앞에서 다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에서 플러스해서 여기에는 결국 약수의 개수, 요 num이라는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가 저장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f에서 이제 소수 여부를 판별해야 되죠. 카운트가 2냐? 카운트가 2라는 거는 요 num이라는 그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다 이거죠. 그리고 소수다 이거죠. 그러면 소수이면 오도에 플러스해서 최초에 0이니까 플러스 하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는 첫 번째 소수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if에서 오도가 20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else로 가가지고 다시 카운트 약수의 개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num 플러스 하면 2에서 이번에는 3이 되겠죠. 3에 대해서 다시 또 발행부터 해서 3에 대해서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약수의 개수가 2냐를 체크해서 2면 오도의 값을 또 1 증가시키고 또 20이냐를 묻고, 아니면 또 이제 else로 와가지고 num을 증가하니까 4에 대해서 또 가정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도의 값이 20이 되겠죠. 그럼 브레이크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료를 해서 이제 23행을 수행하면, 자, 자연수에서 20번째 소수는 71이다 이거 71.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소스로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여러분들 조금만 적응하면 이런 소스 구현은 여러분들이 그 소스의 각각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찾으면 되죠.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겠다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 과정을 우리가 잘 하려면 당연히 문제를 분석하는 게 잘 돼야 되죠. 그렇죠. 분석이 잘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구현하겠다 하는 그런 과정을 잘 수립할 수가 있죠. 이 과정이 잘 수립되면 이제 소스는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조금만 그 숙달이 되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소스로 구현하는 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학습한 실습 예제를 한번 직접 이클립스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약수 구하는 예제죠. 리스트 4.39 그걸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구현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실제 구현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방법을 실제 이제 우리가 배운 자바 문법을 이용해서 실제 한번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구현을 하겠다,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보면 num의 148이라는 약수를 구하고자 하는 수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자, 폼은 돌면서 i가 1부터 해서 148까지 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그 반복 변수의 값으로 num을 나누는 거죠. 148을. 그래서 나머지 구하는 거죠. 나머지가 0이면 말 그대로 이제 반복 변수 i의 그 각각의 자연수는 num을 나눈다, 약수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i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자 1, 2, 4, 37, 74, 148의 약수가 차례대로 출력이 되죠. 이번에는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는 실습 예제죠. 엑셀 사이즈 2. 두 수 중에 적은 수까지죠. 자, 논리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번에는 i로 두 수를 다 나눠야 된다 이거죠. 자, 두 수를 다 나누어지면 저런 식으로 if문의 논리곱이니까 좌우측의 조건식이 모두 참일 때만 if문이 참이죠. 말 그대로 좌측에 i가 너밀도 나누고 i가 너미도 나눴을 때 두 수의 공약수다 이거죠. 실행해보면 자 150과 300의 공약수는 2, 3에서 75, 150까지 공약수를 출력하고 있죠. 이번에는 홀수 합이 최초로 1000 이상이 될 때 그 예제죠. 리스트 4.41.
실행해보면, 자, 이래서 63까지의 홀수합이 1024죠. 그래서 이래서 63 사이에 홀수를 더하면 최초로 1024, 즉 1000이 넘는다 그거죠. n이 63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수 판별하는 예제죠. 리스트 4.42. 먼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카운트에 넘이라는 숫자 약수의 개수를 저장하죠. 자, 그리고 그리고 카운트의 값이 2냐를 체크하는 거죠. 2면 약수의 개수가 2개니까 소수이다 이거죠. 소수의 반대는 합성수죠. 자, 실행해보면 143은 약수가 하나 둘 셋 4개죠. 4개 4개니까 합성수다 이거죠. 143을 7로 변경해서 실행해보면 7의 약수의 개수는 2개죠. 그러니까 7은 소수다 이거죠. 자, 1657에 대해서 실행해보면 1657은 약수의 개수가 2개죠. 그러니까 1657은 소수다 이거죠. 자, 소수 판별하는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 중에 20번째 소수를 구하는 예제죠. while문 돌면서 일단은 소수 각각 2부터 소수를 판별해서 그 소수의 순서를 자연수에서 소수의 순서를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먼저 자연수가 소수인지를 먼저 판별하는 거죠. 그리고 카운터가 2면 소수이니까 소수의 순서, 자연수의 소수의 순서를 오더에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고, 자, 그 다음에 if에서 오더가 20이냐, 말 그대로 지금 방금 소수 여부를 구한 숫자가 20번째 소수냐죠. 그렇죠. 이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고, 아니면 자, 다시 한번 해야 되죠. 그러면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카운트는 이전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죠. 또 이제 그 자연수를 증가시켜서 증가시켜서 그 해당 자연수의 약수를 구하니까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while문으로 가가지고 또 처음부터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젠가는 오더가 20이 되겠죠. 그럼 브레이크해서 빠져나와서 결과를 출력하면 되죠.
실행해 보면 자연수에서 20번째 소수는 71이죠. 그러면 20이 아니라 우리가 50번째 소수를 알고 싶다면 50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실행해 보면 50번째 소수는 229다 이거죠. 100으로 바꾸면 100번째 소수는 541입니다. 자연수에서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죠.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배운 제어문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많이 구현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구현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냥 자바 문법만을 많이 한다고 구현을 잘하는 게 아니죠. 구현하려고 하면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방법을 또 알려고 하면 구현하려는 문제나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야 되죠. 그렇죠. 뭐 그런 과정이 우리 지금 실습하는 이 지금 실습 예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그런 과정으로 다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자꾸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